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삼성 라이온즈의 2025년 시즌이 남긴 충격적인 결말과 함께 박진만 감독의 해고라는 폭풍의 중심에 서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팬들을 설레게 했던 그 팀이 이제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2025년의 가을은 유난히 푸르고 그만큼 치열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시즌을 치렀고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규 시즌 중반, 불펜의 붕괴와 주전 선수들의 부상으로 인해 모두가 고개를 저었을 때 그들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구자욱의 부활, 디아즈의 장타, 김재윤의 완벽한 마무리, 그리고 백정현의 노련한 투구는 그 자체로 하나의 드라마였습니다. 8위까지 떨어졌던 순위가 점차 올라가고 팬들은 다시 한번 납을 가득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피의 자부심은 여전히 살아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영상 중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더 큰 힘을 얻어 이런 콘텐츠를 계속 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의 원동력입니다. 2025년 시즌, 삼성은 드라마처럼 반전을 써내려갔습니다. 4위로 정규 시즌을 마감하고 와일드카드부터 시작된 치열한 가을 야구에서 11경기를 소화하며 끝까지 싸웠습니다. 체력의 한계 속에서도 그들은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문턱, 한국 시리즈를 앞둔 순간 무너졌습니다. 팬들의 탄식이 납을 가득 메웠지만 그 안에는 박수와 눈물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팀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삼성의 이야기는 단순한 승패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는 명가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싸움이자 다시 정상으로 향하려는 여정이었습니다. 그 여정의 선두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박진만 감독이었습니다. 그는 2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선수단을 다독였고 인간적인 리더십으로 팀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러나 야구는 냉정한 스포츠입니다. 잘했다는 말보다 더 잘해야 한다는 요구가 따라붙습니다. 내부에서는 그를 향한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경기 운영의 타이밍, 교체 판단의 세밀함, 그리고 젊은 선수 기용 문제에서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결국 구단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변화냐, 연속성이냐라는 질문이 삼성 라이온즈의 운명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나뉘었습니다. 박진만 감독을 향한 신뢰와 애정, 그리고 새로운 피를 원한 목소리가 충돌했습니다. 언론은 삼성의 결단이 한국 프로야구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기사보다도 중요한 건 현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선수들은 그를 존경했고 젊은 투수들은 감독님은 항상 우리를 믿어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이 따뜻한 평가는 그가 단순한 감독을 넘어 한 팀의 정신적 버팀목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구단은 냉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공식 발표는 이루어졌습니다. 박진만 감독, 계약 종료 및 해임. 순간 팬카페와 커뮤니티는 폭발했습니다. 이게 진짠가? 그를 자른다고? 삼성은 또다시 혼돈을 선택한 건가? 인터넷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일부 팬은 구단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분노했고 일부는 새로운 변화를 지지했습니다. 야구계 전체가 술렁이었습니다. KBO 사무국 관계자들까지 이 타이밍의 해고는 예상 밖이었다고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구단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단순히 성적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삼성은 박진만 감독이 이끌어온 2년간의 과정에서 소통형 리더십이라는 장점을 인정했지만 동시에 결정적 순간에 흔들리는 판단력을 문제로 보았습니다. 가을 야구의 마지막 고비에서 드러난 교체 타이밍의 실패, 불펜 운용의 불안정함, 그리고 젊은 선수들의 성장 기회 부족이 결국 구단의 신뢰를 흔든 것입니다. 삼성은 이제 시스템 야구를 원했습니다. 감독 개인의 스타일보다 조직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구조를 만들려는 방향으로 선회한 겁니다. 이 해고는 단순한 인사 조치가 아니라 삼성 라이온즈가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내딛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팬들에게는 충격이었고 선수들에게는 경종이었습니다.
이제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 하지만 동시에 이 변화는 팀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강해지는 것이 바로 삼성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가을. 푸른 납 아래에서 팬들의 함성은 여전히 울려 퍼졌습니다. 승리보다 값진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라, 삼성. 그들의 푸른 심장은 여전히 뜨겁게 뛰고 있습니다. 2025년의 시즌이 끝난 뒤 삼성 라이온즈는 잠시 숨을 고르는 듯 보였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격렬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박진만 감독의 해임 이후 구단 내부의 공기는 무겁고 조용했습니다. 선수단은 충격에 빠졌고 팬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구단은 팀을 새롭게 재정비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차가운 울림으로 다가왔는지 팬들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삼성은 명가의 부활을 외치며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가장 먼저 손을 댄 건 마운드였습니다. 2025년 시즌 초반부터 흔들렸던 불펜은 시즌 내내 문제였습니다. 최지광의 부상, 김무신의 팔꿈치 수술, 그리고 이승민의 기복 있는 피칭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경기 후반의 뒷문이 불안해지자 감독은 매번 고심 끝에 불펜을 돌렸었지만 이는 선수 피로를 더 키웠습니다. 한때는 팀 내에서 오늘은 누가 마지막을 맡을까라는 농담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삼성의 투수 코치는 투수진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팀을 버텨낸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백정현은 노련한 제구로 매 경기 버팀목이 되었고 디아즈는 위기마다 장타를 터뜨리며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시즌 중반 구자욱이 부활하면서 타선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순간부터 팬들은 그래, 이게 삼성이지 라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팀은 무너질 듯 버티며 기적처럼 가을 야구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 뒤에는 보이지 않는 피로와 균열이 존재했습니다. 불펜은 시즌이 끝날 무렵 완전히 소진되었고 부상 명단은 길어졌습니다. 특히 김무신과 최지광의 부상은 구단 전체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공백은 단순한 전력의 손실이 아니라 팀의 심장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호성, 배찬승, 이승민 같은 젊은 피가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들의 경험은 아직 부족했습니다. 삼성의 뒷문은 매번 아슬아슬했고 경기 막판마다 팬들의 손에 땀을 쥐게 했습니다. 시즌 중반이 지나자 박진만 감독은 불펜의 피로 누적을 걱정하며 일부 투수의 등판 간격을 조정했지만 그 결과는 기대만큼 나오지 않았습니다. 감독이 너무 신중했다는 평가와 그래도 버텨준 게 기적이다는 반응이 공존했습니다. 야구는 결과의 스포츠입니다. 그 한 끗 차이로 지도자의 운명도 바뀝니다. 결국 그 여름 삼성의 순위는 8위까지 떨어졌습니다. 팬들의 불만은 커졌고 감독 교체론이 서서히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반전이 시작됐습니다. 구자욱이 부활의 신호탄을 쏘았습니다. 연속 경기 안타, 클러치 상황에서의 결정적 장타, 그리고 경기 후 삼성은 끝나지 않았다 라는 인터뷰. 그의 한마디는 팬들에게 불을 붙였습니다. 디아즈는 시즌 후반 내내 폭발적인 타격을 보여주며 진짜 외국인 타자의 존재감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건 마무리, 김재윤의 부활이었습니다. 시즌 초반 흔들리던 그는 가을 무대에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9회를 지키는 그의 공에는 압박감 대신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삼성의 야구는 달라졌습니다. 팀은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모든 경기를 마지막 순간까지 몰아붙였습니다. 팬들은 그들의 근성에 감동했고 구장은 다시 푸른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 경기 쌓여가는 승리 속에서 삼성 야구라는 자존심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마치 오래된 왕국이 무너진 폐허 속에서 다시 깃발을 세우듯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구의 신은 늘 잔혹합니다. 정규 시즌 막판, 삼성은 불펜 과부하로 인한 연패를 겪었습니다. 체력이 바닥났고 타선의 집중력도 떨어졌습니다. 결국 4위로 시즌을 마감하며 간신히 가을 야구 티켓을 거머쥐었지만 그 여정은 끝없는 마라톤이었습니다. 와일드카드부터 시작된 11경기.
그들은 기적처럼 싸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그들의 발은 멈췄습니다. 한국 시리즈를 눈앞에 두고 무너진 그날, 팬들은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라 자부심이었습니다. 삼성은 패배 속에서도 배웠습니다. 그들은 느꼈습니다. 우리가 다시 명가로 돌아가려면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제는 선수 개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조직의 힘으로 움직이는 야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감독이라는 자리, 바로 박진만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는 팀의 온기를 만들었지만 동시에 체계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구단은 고민 끝에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냉정했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삼성은 지금 재정비 중입니다. 불펜 재편, 내야 보강, FA 시장에서의 전략적 움직임, 그리고 새로운 감독 선임, 모든 것이 변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삼성은 절대 멈추지 않는다. 팬들은 여전히 그 약속을 믿고 있습니다. 164만의 함성은 다시 한번 납을 가득 채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의 가을 야구는 삼성 라이온즈에게 있어 잊지 못할 순간이었습니다. 와일드카드부터 시작해 11경기를 소화한 그들은 체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투혼을 보여줬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너무도 아쉬웠습니다. 한국 시리즈를 눈앞에 두고 무너진 마지막 경기. 선수들은 덕아웃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관중석에선 팬들이 괜찮아, 잘했어 라고 외쳤습니다. 그것이 삼성이라는 팀의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164만 명의 관중 기록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팬들은 승패를 떠나 팀을 사랑했고 선수들은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 열정이야말로 삼성의 역사 속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유산이었습니다. 푸른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은 패배 속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삼성이다. 그 한마디는 수많은 팬들의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그러나 그 뜨거운 함성 뒤에는 차가운 현실이 있었습니다. 구단은 냉정히 분석했습니다. 불펜의 붕괴, 주전에 잇따른 부상, 교체 타이밍의 문제, 그리고 경기 운영의 세밀한 부족. 결과적으로 팀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박진만 감독이 이끄는 팀은 분명 뜨거웠지만 시스템적으로 완성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전략으로 승부해야 한다. 그 말은 삼성의 다음 방향을 예고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은 그를 향한 존경을 잃지 않았습니다. 감독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셨다. 젊은 투수들이 했던 그 말은 박진만의 리더십을 상징합니다. 그는 카리스마보다 소통을 택했고 질책보다 공감을 앞세웠습니다. 하지만 프로의 세계는 결과로 평가받습니다. 그 따뜻함이 성적의 벽 앞에서는 차가운 숫자로 바뀌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감독님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와 이제는 새로운 피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충돌했습니다. 결국 구단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야구계를 뒤흔들었습니다. 해고 발표가 난 날, 대구 구장은 충격과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일부 팬들은 플래카드를 걸며 박진만 감독은 삼성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구단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성과는 존중하지만 발전을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 이 한 문장은 팬들의 가슴을 더 깊이 베었습니다. 박진만은 그날 기자회견에서 짧게 말했습니다. 감독이란 자리는 언제나 결과로 평가받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선수들이 성장했고 팬들이 다시 납을 채워주셨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 말에 팬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진만의 퇴진 이후 삼성은 방향성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내부에서는 차기 감독 후보군 논의가 시작됐고 구단 프런트는 시스템 야구를 구현할 수 있는 리더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름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여러 후보 중에는 해외 지도자 출신, 데이터 분석 중심형 코치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삼성은 더 이상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팀을 원했습니다. 오직 결과로 말하는 팀. 그것이 명가의 부활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길은 언제나 고통스럽습니다. 박진만 감독의 빈자리를 느낀 건
선수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구자욱은 시즌 종료 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독님은 우리에게 야구 이상의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팀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사라지지 않길 바랍니다. 디아즈 역시 SNS를 통해 박진만 감독은 내가 한국에서 만난 최고의 리더였다 라고 남겼습니다. 이 말들은 그가 단순한 감독이 아니라 진심으로 팀을 사랑했던 지도자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구단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변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다. 프런트는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와 함께 시작된 것은 재편이었습니다. 불펜부터 내야, 포수 라인, 심지어 스카우트 시스템까지 전면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는 분위기였습니다. 팀은 더 이상 한 개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구조로 가야 했습니다. 시스템이 강한 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목표가 세워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떠오른 단어가 바로 세대 교체였습니다. 김재윤과 김태훈 같은 베테랑 투수들은 여전히 든든했지만 세월은 냉정했습니다. 이제는 이호성, 배찬승, 이승민 같은 젊은 피들이 마운드를 이끌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투구에는 경험 부족의 흔적이 있었지만 동시에 거침없는 패기가 느껴졌습니다. 팬들은 저 선수들이 삼성을 다시 일으킬 세대다라고 말했습니다. 불펜의 미래는 그들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펜의 문제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포수진이었습니다. 강민호, 팀의 상징이자 정신적 리더. 그러나 이제 40의 나이를 앞둔 그는 체력의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여전히 존재감은 절대적이었지만 구단은 냉정히 판단했습니다. 재계약을 통해 결속력을 유지할지 아니면 미래를 위해 새로운 포수를 육성할지 그 딜레마는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베테랑의 경험과 젊은 피의 성장. 그 사이에서 삼성이 내릴 선택은 팀의 미래를 좌우할 결정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삼성은 내부 육성과 외부 영입을 동시에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 쿼터 제도의 도입이 다가오면서 일본이나 대만에서 수준급 포수를 데려올 가능성도 거론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보강이 아니라 팀 체질 자체를 바꾸는 시도였습니다. 국제 경쟁력을 갖춘 삼성을 만들겠다는 의지였습니다. 2026년, 그 해가 삼성을 다시 명가의 반열에 올릴 수 있을지 모든 관심이 그곳으로 쏠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패배 속에서도 배웠고 그 배움은 다음 시즌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팬들은 여전히 그들을 믿고 있습니다. 삼성은 언제나 다시 일어선다. 그것이 푸른 피를 가진 팬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번의 가을을 준비하는 그들의 훈련장은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새로운 계절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시작되고 있었다. 박진만 감독의 해임은 단순한 교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시대의 끝이자 또 다른 시작을 의미했다. 구단은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하며 명가, 부활이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리더십의 공백은 곧바로 조직 전체의 흔들림으로 이어졌다. 감독이 바뀌면 팀의 공기는 달라지고 선수들의 심리도 흔들린다. 이것은 모든 스포츠팀이 겪는 필연적인 과정이었다. 2025년 겨울, 구단은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시스템 야구, 데이터 중심의 운영. 이는 삼성 야구의 전통적인 색깔과는 다른 접근이었다. 선수들의 감과 경험이 아닌 수치와 분석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러나 일부 베테랑 선수들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했다. 강민호는 야구는 결국 사람이 하는 게임인데 숫자만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라며 고개를 저었다. 반면 젊은 선수들은 환영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경쟁이 가능해진다. 세대 간의 인식 차이가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다. 박진만 감독이 떠난 자리에 누가 올 것인가? 그것은 야구계 전체의 관심사였다. 일부 언론은 해외 출신 지도자 영입설을 보도했고 일부는 내부 승격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구단은 신중했다. 감정이 아닌 논리, 감독 개인의 철학보다 조직 전체의 효율을 기준으로 삼았다. 여러 후보가 논의되는 가운데 팬들은 불안했다. 삼성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게 아닐까? 하지만 프런트는 단호했다. 지금은 미래를 위한 시간이다. 감성보다 냉철함이 필요하다.
그 말은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예고했다. 한편 선수단 내부에서는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었다. 구자욱은 주장으로서 팀 분위기를 다잡으려 애썼고, 젊은 투수들은 서로를 독려하며 스스로의 한계를 넘으려 했다. 백정현은 이제는 지도자가 아닌 우리가 팀을 이끌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실제로 그들은 훈련장에서 묵묵히 방망이를 휘둘렀다.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스스로를 다잡았다. 그것이 삼성다운 모습이었다. 불펜 재편은 2026년을 준비하는 핵심 과제였다. 김재윤, 김태훈이라는 베테랑이 여전히 팀의 중심이었지만 세월의 무게는 피할 수 없었다. 삼성은 젊은 피를 전면에 세우기로 결정했다. 이호성, 배찬승, 이승민, 이 세 명은 내년 시즌의 희망으로 불렸다. 그들의 공은 아직 거칠었지만 스피드와 정신력은 확실했다. 삼성은 그들에게 과감히 책임을 맡겼다. 실패해도 좋다. 경험이 쌓이면 그게 자산이다. 이 철학은 팀의 근본을 바꾸기 시작했다. 내야진 역시 새롭게 짜였다. 상무에서 복귀한 김재성, 심재훈이 합류하면서 숨통이 트였다. 특히 심재훈은 강한 어깨와 빠른 판단력으로 차세대 내야의 핵심으로 평가받았다. 삼성은 이 기회를 통해 세대 교체를 가속화하려 했다. 지금의 삼성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팬들은 그 말을 믿고 싶어 했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박진만 감독의 그림자가 남아있었다. 그가 보여준 따뜻한 리더십, 그리고 선수와 팬을 하나로 묶었던 감정의 끈은 쉽게 잊히지 않았다. 그럼에도 구단은 앞으로 나아갔다. 스카우트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데이터 분석팀을 강화했다. KBO 리그 내에서도 가장 과학적인 구단을 목표로 설정했다. 데이터가 곧 경쟁력이라는 구호가 구단 내에 퍼졌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단기간에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시즌 초반, 선수들의 타이밍이 어긋나고 조직력이 흔들리는 장면이 이어졌다. 일부 언론은 삼성의 변화가 너무 급하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구단은 흔들리지 않았다. 지금의 시행착오는 성장통이다. 이 말은 선수들에게 강한 메시지로 전달되었다. 특히 포수진의 변화는 큰 주목을 받았다. 강민호의 뒤를 잇기 위한 새로운 얼굴들이 등장했지만 경험 부족은 분명한 약점이었다. 구단은 일본과 대만 리그에서 포수 영입을 검토했다. 아시아 쿼터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삼성은 외국인 내야수뿐만 아니라 포수까지 데려올 수 있게 된다. 이제 삼성은 글로벌 팀으로 간다. 팬들은 낯설었지만 동시에 기대했다. 전통의 명가가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화두는 여전히 박진만 감독의 빈자리였다. 그는 단순히 전술가가 아니라 팀의 정신적 기둥이었다. 감독이 떠난 뒤 일부 선수들은 방향을 잃었다. 경기 중 작은 실수가 이어지자 서로를 탓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럴 때마다 구자욱은 팀 미팅을 열었다. 우리는 감독이 아니라 삼성을 위해 뛰는 선수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가 분위기를 다잡았다. 리더십은 자연스럽게 선수단 내부에서 싹트기 시작했다. 그것은 박진만이 남긴 또 하나의 유산이었다.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찾아왔다. 캠프에서 땀을 흘리는 선수들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새로운 지도자 아래에서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다. 팬들은 다시 한번 납을 가득 채웠고 푸른 유니폼은 더 강렬하게 빛났다. 그리고 그날 구단은 선언했다. 삼성 라이온즈는 다시 일어섭니다. 박진만의 시대가 막을 내렸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그라운드 위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삼성이라는 팀의 진정한 본질이었다.